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정음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이슈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3달러 조금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제 지난 주말 마무리가 됐었죠. 네. 자, 저희가 지난번에 한참 이제 유가가 오를 때, 유가 좀, 하방 경직에 대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좀 바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좀 다시 상승세로 치고 올라가서 지금 50달러를 훌쩍 넘어서서 지금 53달러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좀 먼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100불에 육박하던 WTI가 40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52불까지 올라왔다라는 측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40불까지 떨어져서 50불까지 회복을 해서 한 10% 정도 회복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100달러 기준이라는 것이고요. 네. 사실 만약에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벌써 30%에 가까운 상승률을 지금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투자자들이 과연 업사이드를 과연 얼마나 더 볼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미국이 그 한 10주 연속으로 리그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8개로 나왔는데 이제 98개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네.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작년 10월 달 정도 같은 경우에는 리그선 숫자가 한 2000개 육박을 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10월 이래 계속 거의 뭐 땅바닥으로 쳐박으면서 30%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가에 있어서는 센티멘탈, 그러니까 유가가 산유량이 미래에는 이만큼까지는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니까 뭐 리그선의 감소 이것이 결국은 국제유가의 어떤 공급 하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연결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사실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런 게 과연 국제유가 공급 감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외신 최근 반응이 어떤가요? 사실 외신에서는 이제 그 50불, 그러니까 40불 중반에서 지금 50불 초반까지는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지금 상승은 상당히 좀 어색하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고 있는 부분이 좀 지배적이고요. 보면은 일단 리그선이 줄어든다고 해서 산유량이 그렇게 줄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전혀 뭐 변화가 없다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리그선이 분명히 줄었는데 산유량이 하나도 줄지 않는구나, 참 신기하다라고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글로벌리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가, 그러니까 오일 관련된 업체, 그러니까 특히나 뭐 시추라든가 이런 해양 쪽에서 리그선, 그러니까 해양 쪽에서 시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감소가 상당히 많이 이어졌다라는 측면. 미국에서도 뭐 10만 명 정도가 지금 뭐 해고가 됐었는데 미국에서도 고용 관련 지표가 이 셰일 관련된 그 종사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잃게 되면서 고용 관련된 지표들도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러냐? 셰일 오일 자체가, 그러니까 땅에서 파는 오일 자체가 지금 어떻게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가스와 뭐 그 흙과 뭐 물과 이 분리시키는 뭐 수압화세법 이런 것들이 아예 없었을 경우에는 셰일 오일 자체를 아예 팔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해양을 돌아다니면서 그 깊은 바닷속에다가 시추공을 넣어서 뭐 빼는 그런 비효율적인 작업들을 계속 무한 반복을 했었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셰일 오일을 뭐 수압화세법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이 캘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산유량 증가하고도 좀 큰 밀접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또 수압화세법이 지진을 유발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데 있어서는 뉴스의 센티멘탈 측면은 뉴스 플로우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그런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좀 올라갈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52달러 후반대인데 뭐 55달러, 60달러까지 가까이 간다면은 지금 근데 산유량은 전혀 줄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제 일자리 측면에서 일자리 20만 개 잃었던 일자리도 찾기가 좀 힘들다. 근본적으로 산유량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가져가고 있고 기술의 계속 발전이 되면서 뭐 수압화쇄법을 넘어서는 기술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오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에너지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대는 에너지를 그렇게 펑펑 쓰는 세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에너지가 점점 충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60불까지 간다 그러면 40불에서 지금 50%가 넘는 반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55불에서 60불 정도까지 서베이 결과로서 이 정도의 반등을 점치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이러한 센치멘탈로 인해서 올라왔던 특히나 정화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매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고 원유 ETF 같은 경우도 55불이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계속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는 극단적으로 좀 리스크가 커지고 되고 리스크 대비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55달러에서 60달러 선까지 가면은 일단 매도 쪽에 관점을 좀 보여주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슈를 점검해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리스크 대비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시기다. 분할 매도 관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애플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고 행진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는 애플 주가, 애플카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문만 무성했었던 애플카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에 좀 주목을 하셨네요. 사실 뭐 벤츠가 무인 자동차를 만든다, 뭐 구글에서 무인 자동차가 거의 뭐 테스트가 완료가 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네. 이런 IT 업체라든가 뭐 완성차 업체에서 경쟁이 좀 분명히 심화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제 따르면 이제 코드네임 is 타이탄이라고 해서 미니밴을 이제 애플카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 수백 명의 인력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었었죠. 네. 네, 그래요. 자, 애플이 이제 자동차 쪽에 좀 손을 댄다는 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2의 어떤 도약이나 혁신을 좀 노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쪽에서는 이제 좀 한계가 왔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2차 혁신을 어떤 노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외신에서는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애플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 제가 삼성전자 투자 전략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애플이 이러한 전기차 관련된 아니면 스마트카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뭐 어떻게 보면 주가에 복돋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애플이 참 전기차라든가 스마트카 관련된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라는 측면들을 한번 지금까지 애플들이 인수해왔고 투자해왔던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포드에서 뭐 몇십 년 동안 일했던 뭐 기술자들, 배터리 부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에 있는 각 그 전문가들을 자동차 관련된 전문가들을 애플로 계속 모으고 있었던 측면 그리고 뭐 지난달이었나요? 태양광 시스템에 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뭐 태양광을 광원으로 해서 전기차의 시스템을 돌리게 되는 이런 동력 전달 체계를 좀 만들려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레이더라든가 센서 굉장히 그 전문가들을 지금 애플에다가 모았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퍼즐이 지금 맞춰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구글에서 자동운전 시스템 개발이 지금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 테슬라에서는 이제 굵직한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뭐 그전에 사실 테슬라하고 합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의 대표가 많이 밝혔었죠. 애플에서 우리 전문가들을 뭐 25만 불,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샤이닝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 연봉을 60%를 늘려주겠다라고 제안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애플이 이쪽에 대한 야심이 굉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 경쟁이 좀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구글 쪽에서도 자신의 운영 체제를 이제 탑재한 구글카를 내놓겠다. 이제 자동차 시대에 좀 더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네. 애플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애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PC, 퍼스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특히 센세이션을 가져왔던 우리 그 스마트 디바이스, 그 아이폰, 그리고 뭐 아이패드, 그 다음에 ITV,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뭐 아이카까지 이렇게 좀 진입이 되고 있는데 자동차에다가 그 2013년도였나요? 카플레이라는 것을 이제 CES에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애플 그 단말기, 그러니까 아이폰을 자동차와 연결을 시키면 자동차가 그냥 아이폰처럼 온라인화가 딱 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 이 애플 기기 유저들이 자동차에 뭐 아이폰에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독일 프리미엄 업체 이외에는 좀 이렇다 할 뭐 일본 업체라든가 우리 현대자동차라든가 굉장히 뭐 혁신적인 뭐 이런 스마트카 관련돼서 뭐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 이제 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가 이런 IT 업체에 있어서 붕괴되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슬라가 굉장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런 완성차 업체에다 굉장히 큰 쇼크를 줬었고요. 네. 그래서 스마트카 관련된 이런 밸류 체인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네. 기업들이.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입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한 번씩 다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과연 미래의 자동차 미래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네. 지금 한 2년 후면은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닐 수도 있다라는 그 관측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이런 밸류 체인들은 확실히 체크를 해줘야 된다. 네. 저는 트루인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네. 센서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네. 뭐 하다못해 에어백이 뭐 12개 에어백 가진 차가 센서가 없어가지고 터지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자동차의 센서는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업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자동차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삼성이 자동차 쪽에 손을 댔다가 한번 이제 기업의 어떤 위세가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이제 완성차들이 이제 애플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애플이 자동차의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해갖고 자동차를 만드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애플이 이제 자동차에 손을 댄다는 건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좀 자동차 어떤 산업을 좀 뒤흔들 만한 그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건 분명하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관련 기업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얘기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